삼성전자 주주들의 구원자인 이재용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자. 이재용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87학번으로 입학했다. 1980년대 당시 동양사학과는 급진적인 운동권으로 유명한 학과였다. 거기다가 동양사학과는 중국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해 공부하려고 동양사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동양사학과 내부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동양사학과를 무난히 졸업했다고 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재용이 보통의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재용은 치열했던 학생운동에 참가해서 최루탄을 경험하는가 하면 과 MT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해 동기들과 각종 논쟁에 대한 토론도 즐겼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재용과 친하게 지냈던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재용은 A의 자취방에 놀러가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어릴 때 이재용은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자주 관람했고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였던 김시진과 캐치볼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재용을 김시진의 제자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재용은 지금까지도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한다. 이재용은 2017년에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야구 구단 모기업의 오너 중에서는 야구장 방문이 가장 잦은 편이었다. 잠실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잠실 야구장을 찾을 정도였다고 한다. 2011년 7월에 이재용은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자택에서 TV로 보고 있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LG 트윈스에게 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외야에 펼쳐진 한 현수막을 보고 이재용은 빡치게 된다. 이 현수막에는 보라, 누가 하늘이고 누가 땅인지라는 멘트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하늘은 LG의 상징색인 붉은색 글씨고 땅은 삼성의 상징색인 푸른색 글씨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LG가 삼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가뜩이나 삼성 라이온즈가 지고 있는데 삼성을 조롱하는 LG의 현수막까지 외야에 펼쳐졌으니 당연히 이재용은 빡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재용은 바로 자택에서 나와 잠실 야구장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5회부터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했고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LG 트윈스에게 역전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경기가 끝난 후 이재용은 만족한 표정으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재용은 기자들과도 친근하게 지냈다고 한다. 2015년 12월에 이재용은 딸의 발레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장을 나서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녹음을 위해 LG 휴대폰을 들이밀자 이재용은 기자의 LG 휴대폰을 보며 갤럭시 쓰시는 분이면 말씀드렸을 텐데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도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청하자 이재용은 갤럭시를 안 써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기자는 인터뷰를 포기하고 이재용에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도 되겠냐고 묻자 이재용은 부드러운 어조로 아이 찍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 기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같이 걸으면서 뜬금없이 갖고 싶은 갤럭시 기종, 색상, 사용 중인 통신사를 물었다. 기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라고 답했고 이재용은 혼잣말로 엣지, 골드, SK라고 되뇌었다. 그리고 이재용과 기자는 이재용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재용은 대기에 있던 비서에게 엣지, 골드, SK라고 말했고 비서는 트렁크에서 갈색 포장지로 쌓여진 작은 상자를 꺼내 이재용에게 전달했다. 이재용은 이 상자를 기자에게 건네며 갤럭시예요. 이거 써요라고 말하고 차에 탄 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후에 기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SK텔레콤 전용 갤럭시 S6 엣지 골드 플래티넘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재용은 감옥에 2차례 수감된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감된 것이다. B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B씨가 만기 출소를 한 달을 앞둔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 B씨는 형제도 없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었기에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가를 구했지만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해 그 슬픔은 더 커져갔다. 이때 구치소 측은 B씨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B씨를 CCTV가 있는 독방으로 옮겼는데 이 독방이 바로 이재용이 수감된 독방의 옆방이었다. 그때 마침 변호사 접견을 마치고 자신의 독방으로 돌아오던 이재용은 B씨가 있는 독방 앞에서 B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옆방에 이웃이 왔네요. 이야기 들었어요. 제 동생도 그렇게 갔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여기서 이재용이 말한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2005년에 자살한 이은영이다. 이은영은 이재용보다 11살이나 어린 막내 여동생이었기에 이재용이 유독 예뻐한 동생이었다고 한다.
이재용은 이후에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신의 독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B씨에게 힘내라며 음료수나 직접 깎은 감 등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독방 생활을 마치면서 이재용에게 재판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과자 등의 음식을 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재용은 석방되었고 자택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치킨을 급히 배달시켰다고 한다. 이재용도 치킨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감된 것이다. 밤 9시에 소등이 되면 이재용이 수감된 독방에 있는 구치소 1층의 다른 수용자들이 이재용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치소에 2번이나 오는 것은 조폭도 진절머리 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병철이 폐암으로 죽었고 이건희 역시 폐와 관련된 질환을 자주 앓아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재용도 폐가 약해서 집에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를 매일 작동시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전기료가 월 평균 2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만약에 이재용이 유튜브를 하면 이러이러한 콘텐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짤이 돌아다니곤 한다. 직원들 몰래 아이폰을 구매한 후기, 1000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페라리 증정, 동생 몰래 신라 호텔에서 계산 안 하고 튀기 등이 있다. 이후 한 여직원이 이재용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했고 이재용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빌 게이츠도 유튜브를 하는 마당에 이재용도 못할 것은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재벌이지만 재벌 같지 않은 이재용이 유튜브를 시작해 유튜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으면 한다.